지금도 상승장을 가는 여정 속에서 잠깐의 고난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비트캐쳐입니다. 최근 전반적인 거시경제의 금리 인하, 비관론에 휩싸이면서 미 증시부터 크립토 개별 시장까지 엄청난 패닉셀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미 페드워치를 들여다보면 올해 원래 늦어도 9월이나 11월에는 첫 금리 인하를 해주지 않을까라는 컨센서스가 지배적이었지만 이제 12월로 밀렸다. 이런 흐름으로 가다가는 올해 금리 인하 없을 수도 있지 않나 라는 불확실성이 굉장히 커지면서 지금 크립토 시장의 개별적인 악재라기보다 이 거시경제의 압박으로 인해서 엄청난 두려움에 휩싸여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이런 불확실성이 커졌던 이유는 바로 어제 발표됐던 고용비용 지수가 예측치를 크게 상회를 하면서 이런 흐름으로 가다가는 인플레이션 쉽게 잡히지 않겠는데, 어떤 이런 불안감, 고용시장이 강하고 인플레가 쉽게 잡히지 않는다라고 하면 당연히 연준 입장에서 금리 인하를 미루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불확실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이제 얼마 남지 않은 내일 새벽 3시에 금리 결정이 있고, 금리는 동결하는 쪽으로 거의 기정사실화되어 있지만 제일 중요한 파월의 발언이 불안한 시장 분위기를 가속화해서 더 흔들어주냐 아니면은 분위기를 바꿔줄 게임 체인저가 되냐, 이 부분에 우리는 가장 중요하게 집중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조건 주목해야 되는 거, 내일 새벽 이제 얼마 안 있을 FOMC에서 파월이 어떻게 발언을 해주느냐. 지금 파월 입에 미국과 전 세계 금융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렇기 때문에 파월의 입을 일단은 여러분들이 관망하시면서 조금 주목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연준의 비공식 대변인이라고 볼 수 있는 닉 티밀하우스 기자가 이번 연준 회의는 당연히 금리 관련해서는 관망을 하는 그런 회의지만 온건한 인플레이션보다는 물가와 임금이 상승할 수 있는, 인플레가 다시 재차 상승할 수 있는 불안감에 대해서 연준이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이 부분을 채우는 방향으로 기울어질 가능성이 크다라고 하면서 연준의 금리 인하가 일단 현재로서는 무기한 중단이 되었습니다라고 발언을 해줬습니다. 근데 우리는 파월의 입장이 되어야 된다. 표면적으로 보이는 시장의 분위기와 언론, 이 매체 스피커들의 생각들이 아닌 파월은 어떤 입장일지를 조금 고민을 해본다면 정답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확실한 저의 주관은 올해는 어쨌든 간에 미국 대선이 있고, 지금 금리 인하의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매크로의 영향으로 인해서 미 증시부터 크립토 시장까지 하방 압력을 받고 있는데, 이 경제와 투자 시장이 죽어버린다라고 하면 바이든이 재선이 되는 가능성은 점점 더 줄어들고 민심은 하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당연히 진화를 해줄 수 있는 거는 제롬 파월 연준 의장밖에 없고, 파월이 실제로 금리를 언제 내려주느냐 아니냐 이 부분보다 항상 제가 말씀드렸던 거, 이런 공식 석상에서 공표 효과만으로도 굉장히 큰 효과를 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파월이 파월했다라는 말처럼 애매모호하게 말을 해준다라고 하거나, 아니면 조금 인플레 충분히 하반기에 잡힐 수 있고 금리 인하 아직도 우리는 고려하고 있어, 이런 식으로 조금만 완화적인 발언만 해준다라고 하면 최근 어떤 이런 매크로 이슈로 억눌렸던 하방 압력은 해소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파월이 무조건적으로 이렇게 얘기할 것이다, 이렇게 단정 짓고 우리가 대응하기보다는 내일 정도까지만, 어차피 긴 시간이 아니니까 파월이 어떻게 말하는지를 보고 우리가 액션을 좀 취하면 좋을 것 같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들고, 지금 크립토 시장 투자에 참여하고 있는 플레이어들한테는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대다수의 분들이 이번에 비트코인이 1억 찍었다 뭐다 하면서 여기저기 유튜브부터 비트코인과 관련이 없는 경제 채널에서까지 비트코인을 엄청나게 홍보를 했다. 그러면서 많은 개인분들이 비트코인 1억 찍었다 이 소식을 듣고 나서 시장에 진입하신 코리니 분들이나 코인 뉴비분들이 이번에 굉장히 많았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당연히 이분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무섭습니까? 이런 식으로 비트코인이 73K 갔다가 57K까지 하락하면은 사실은 이 하락폭 같은 경우에 대략적으로 지금 고점 대비해서 한 22% 정도 빠진 겁니다. 20% 정도 빠진 건데, 당연히 이게 처음이신 분들은 너무나 두렵고 시장이 망할 것만 같고 시즌 종료가 될 것만 같은 그런 느낌을 충분히 받으실 수 있는데, 미시적으로 보지 말고 조금 더 프레임을 길게 어떻게 패턴이 흘러왔는지를 보시면 지금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상승장을 가는 여정 속에서 잠깐의 비탈길, 잠깐의 고난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다. 지금까지 비트코인이 이 말도 안 되는 FTX 사태 터지고 15K 가서 진짜 이때는 망할 것만 같았습니다. 근데 기적처럼 비트코인이 살아나면서
불과 1년 6개월 만에 저점 대비 370%라는 엄청난 상승을 보여줬고 역사적인 신고점을 갱신해줬습니다. 근데 저희 캐쳐 가족분들은 적어도 이때 구간 23년 초반부터 저희는 잘 DCA에서 모아왔었고 경험을 하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이때도 지금처럼 20% 가까운 하락은 4번이나 있었고 지금이 5번째였다. 근데 언제나 지금과 같은 분위기였습니다. 비트코인 관련 유튜브 댓글에 악플이 난무하고 이때도 비트코인 시즌 종료다 했지만 결국에 그 조정을 끝내고 상승했고 저는 이번 조정도 물론 우리가 완전 찐바닥이 어디고 발바닥 각질이 어딘지는 저도 모릅니다. 그거는 모르지만 과거 패턴과 마찬가지로 그저 한번 큰 상승장 흐름 속에서 개미를 털어주고 눌려주는 조정일 수 있다. 여기에 혹자는 캐처님 비트코인은 20% 빠졌는데 알트코인들은 50% 70% 빠진 것도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알트코인 몰빵해서 힘듭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제가 작년부터 올해에도 계속 말씀드렸고 방송에서까지 우리가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때 어떻게 구성하셔야 시장 조정이 있더라도 멘탈적으로 쥐고 갈 수 있고 버티면서 우리가 상승장을 끝까지 이행할 수 있는지 그 비율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한번 영상 보시면 비트코인, 이더리움, 그리고 라지캡, 그리고 알트코인 이런 식으로 4가지로 분류를 해서 투자를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서 비중을 총 100%라고 따졌을 때 비트코인 4, 이더리움 3, 라지캡 2, 1 제가 항상 강조드렸던 거 우리가 비트코인, 이더리움 비중을 왜 이렇게 크게 가져가야 되느냐 이런 식으로 크게 조정이나 하락이 왔을 때 여러분들이 자발트나 이런 스몰캡들만 100%로 비중 들고 있으면 마이너스 50% 70%를 경험치가 높으신 분들 아니고서는 절대 버틸 수가 없고 시장에서 강제 퇴학을 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트 이더 4, 3, 1 이런 식으로 최소 70%에서 아무리 적어도 50% 이상은 2개로 구성을 하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던 것이고 이번에 자발트 몰빵 하셔가지고 낙폭이 크시고 조정폭이 크신 분들은 어쨌든 현물이라고 하면 시장이 살아나면 충분히 해결해주고 회복되는 것은 시간 문제지만 이번 경험으로 조금 귀감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아무리 욕심이 생기고 알트코인 투자하면 10배 20배 가서 단숨에 부자 될 것 같지만 그렇게 쉽게 코인 시장은 개미들을 먹여주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비트, 이더 비중에 대한 중요성은 기존부터 저와 작년부터 함께 하신 분들은 너무 잘 알고 계실 거고 이번 비트코인 1억 간다 2억 간다 했을 때 신규로 진입하신 분들은 이번 조정폭 당연히 뼈아프고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운 거 너무나 이해하고 공감합니다. 하지만 이게 조금 더 좋은 밑거름이 돼가지고 우리가 앞으로 남은 상승 사이클 최종 목표치까지 가는 여정에서 좋은 경험치가 되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현재 시장이 저는 마치 언제와 굉장히 비슷하다라는 느낌을 받냐 하면 바이낸스 CEO 창펑자오가 2023년 8월 달에 이런 얘기를 해줬습니다. 몇 년 전에 비트코인이 마침내 10K로 올라가는 것을 보고 감격했다. 그리고 잠시 하락했는데 그때 하락했을 때 과거를 회상하면서 창펑자오가 10K 미만으로 비트코인을 판매하신 분들은 스스로 뺨을 때리고 정신을 차려야 된다. 이때 얼마나 많은 악플이 달렸냐 하면서 비트코인 시즌 종료다 창펑자오를 조롱하고 놀리는 얘기들이 많았는데 굉장히 재밌는 사실 그때 비트코인이 어떻게 됐었냐 2019년 당시 저도 이때 시장에 참여하고 있었지만 이때 10K를 찍고 엄청나게 큰 조정이 왔습니다. 지금 20% 조정은 비교할 수도 없을 정도로 거진 50% 60%가 빠졌는데 이 조정 이후에 비트코인이 69K까지 신고점을 찍으면서 어떻게 갔냐 10K까지 상승했다가 3,600달러까지 하락한 후에 69K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라고 하면서 2023년 8월에 불과 작년 3분기였습니다. 3분기에 어떻게 됐었냐 비트코인도 막 이제 새로운 상승장이 시작됐다라고 했지만 상승 도중에 비트코인이 31K에서 갑자기 24K까지 거진 20%가 넘는 하락이 됐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또 여기서 비트코인 시즌 종료다 다시 10K 깨고 5K 바닥 가고 비트코인 소멸될 거다라고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올려 쳐줬습니다. 그랬던 것처럼 창펑자오가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너무 현미경으로 돋보기로 확대해서 지금 시장 보면 너무 흔들리고 무섭고 진짜 떠나고 싶고 다 포기하고 도망치고 싶더라도 지나고 나서 보면 지금 자리도 결국에 우리가 상승장으로 가는 여정 중에 하나였다라는 것을 분명히 여러분들이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코인판, 고인물분들은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지금 상승 사이클 이전에도 2016년 반감기 이후와 2020년 반감기 이후에 상승 사이클을 2번 경험했습니다. 근데 사실 과거 조정폭 이렇게 뭐 30% 40% 우습게 빠지고 코로나 빔으로 뭐 70% 이런 식으로 부처 빔으로 엄청나게 빠졌을 때 이때 경험해 보신 분들은 사실 지금 20% 조금 넘게 빠지는 거 사실 아마 단련이 되었을 거다. 근데 아무리 단련이 됐다라고 해도 하락은 언제나 무섭고 불안하고 뭔가 끝날 것만 같은 마음은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과거의 경험을 토대로 우리가 이런 식으로 겁먹고 불안해할 때 용기를 내면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다라는 게 이제 몸의 체화가 된 것이고, 과거에 제가 솔라나를 2만원, 3만원 이때 꾸준하게 매집해서 평단가 3만원 맞춰놓고 굉장히 큰 수익을 볼 수 있었던, 그리고 그러면서 스테이킹까지 지금 꾸준하게 돌리면서 계속 수익을 볼 수 있었던, 바이 더 딥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거. 한 가지, 이번에 신규로 비트코인 1억 간다 뭐다 뉴스의 고점에 타신 분들은 기억을 꼭 하셔야 됩니다. 곡소리 매수법이라고 해서 대공황이다, 도망차 하면서 곡소리가 나오고 비트코인 끝났다, 망했다라는 그런 소리가 들려올 때가 몰빵하지는 않더라도 꾸준하게 우리가 잘 모아간다라고 하면 중장기적으로 굉장히 좋은 매수 타이밍이고, 반대로 매도 타이밍, 캡처 매도법입니다. 가슴이 웅장해지고 캡처하고 막 자랑하고 싶을 때 언제였습니까? 3월 달에 비트코인 1억 넘는다, 뭐 신고점 갱신한다, 알트코인들 뭐 다 쭉쭉 간다라고 했을 때 캡처해서 여기저기 홍보할 때 이때가 매도 타이밍.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명심하시고, 또 하나의 매수법이 있습니다. 제가 직접 유튜브를 하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정확하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는데, 보통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1차 호재 단계에서는 안 들어옵니다. 그러다가 비트코인이 어느 정도 상승하니까 지금이라도 사야 되나요? 하다가 나중에 여기저기 경제 채널부터 비트코인과 관심 없는 채널에서까지 비트코인 언급하면 1 언론 단계, 이때 엄청나게 개미들이 고점에 뛰어들어서 탑니다. 근데 이때 딱 개미를 태우고 고점에서 개미 털기를 하면 악풀 단계에 진입한다. 악풀 단계에 진입할 때가 제가 봤을 때 지금 우리의 단계가 이 악풀 단계의 단계입니다. 근데 여기서 조금 더 심화가 되면 무풀 단계에 진입합니다. 사람들이 다 해탈해가지고 이제 악풀도 욕도 안다는 단계. 근데 그 단계가 거의 가장 좋은 매수의 단계. 근데 제가 봤을 때 무풀 단계까지는 오진 않을 것 같고, 지금 이 악풀 단계에서 무풀 단계로 넘어가는 이 구간에 있기 때문에 이 구간에 여러분들이 준비를 잘 한다라고 보면 단기적인 흐름은 당연히 변동성은 있겠지만 중장기적으로 굉장히 좋은 눌림목에 여러분들이 비중을 실을 수 있는 자리였다라는 것을 아마 시간이 지나고 느끼실 겁니다. 그러면서 껄껄껄 하면서 그때 좀 더 살 걸, 이런 고민이 되실 수 있고, 이미 지금 풀시드가 들어가시고 고점에 풀매수, 알트 풀매수를 하신 분들은 알트 대응 좀 어떻게 하시면 좋냐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 토탈3 차트를 우리는 잘 봐야 됩니다. 지금 토탈3 차트가 계속적으로 지난 2023년 말부터 계속 지지를 받았던, 또다시 추세에 딱 터치를 했고 일단 꼬리를 달고 말아 올려주고 있습니다. 이 구간을 만약에 잘 지켜주고, 어쨌든 최근 만들어준 이 수렴 상단을 돌파할 때, 그때가 본격적으로 알트들도 살아나는 자리고, 아직까지는 여러분들이 이 구간을 확실하게 일봉 종가로, 주봉 종가로 지지해주는지를 봐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이걸 지지 못해주고 일봉이나 주봉 종가로 이탈을 해버린다라고 하면 조금 더 하방은 열어놔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토탈3 차트의 이 추세선을 잘 지켜주는지, 알트 몰빵하신 분들, 불안하신 분들은 꼭 잘 체크를 하셨으면 좋겠고, 어쨌든 사이클 관점으로 볼 때는 알트코인도 아직 본격적인 불장이 왔다라고 보기는 힘듭니다. 최근 2월, 3월 그때 당시 알트코인 막 올라갔을 때 알트코인 시즌 지수가 75까지 올라갔지만, 이번에 크게 조정을 받으면서 알트코인 시즌 지표가 완전히 또 죽어버렸다. 그리고 지금 시기도 어떻게 보면 알트코인 거품이 많이 최근 1분기 대비해서 많이 빠진 상태이기 때문에 완전히 발바닥 각지를 잡겠다 이런 마음은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이 비싸서 고민하셨던 거를 지금 조금씩 잘 접근을 하시면, 대신 몰빵하시는 게 아니라 천천히 접근하시면 충분히 저는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때 잘 모았다라고 생각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고, 그렇다고 해서 아무거나 아무 쓰레기 김치 알트코인 그런 것들 지금 담으시면 안 된다. 무조건적으로 제가 과거부터 말씀드렸던 펀더멘탈이 좋고 향후에 시장이 다시 회복됐을 때 내러티브를 타고 갈 수 있는 그런 것들로 우리는 접근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리얼비전의 CEO 라울팔 같은 경우도 지금 이번 조정이 12개월 만에 네 번째 20% 조정이다. 근데 사실 매우 평범한 일이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20% 조정은 우리가 이번 상승 사이클에서 벌써 4번을 경험했고 잘 극복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시드를 크게 키웠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어쨌든 간에 큰 상승 사이클 속에서의 출렁임 중 하나일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잘 견뎌내 보자라는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 조금 고무적인 소식 전해드리면, 블랙록의 토큰화 펀드인 비들 펀드가 세계 최대의 토큰화된 펀드가 됐다. 무려 프랭클린 템플턴은 1년 넘게
토크나 펀드를 운영했는데 이 토크나 펀드를 넘어서는데 6주도 채 걸리지 않았다. 그만큼 블랙록의 토크나 펀드는 뜨겁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RWA 시장 같은 경우는 가상자산 시총을 1900% 증가시킬 수 있다라고 하면서, 특히나 RWA가 중요한 것은 개발도상국, 신흥시장에서 금융기관에 접근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새로운 창구를 연결해주는 게 실물자산 토큰화다. 그렇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펀더멘탈은 계속 커지고 있다라는 것을 인지하셔야 됩니다. 가격은 흔들리고 있지만 RWA 관련 TVL 예치량은 계속 상승합니다. 비트코인이 빠지고 알트코인이 50% 70% 빠져도 어쨌든 더 중요한 본질적인 가치는 향상되고 있고 시장은 확장되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인지하셔야 되고, 그리고 이번에 캐처님 코인 홍콩 ETF 유입량 별거 아니던데요? 이러면서 홍콩 ETF 별거 아니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거, 당연히 미국보다 홍콩의 ETF 시장은 너무나도 작습니다. 근데 이 홍콩의 현지화된 수치로 보면 사실 굉장히 큰 규모로 들어왔었고, 차이나 AMC 비트코인 ETF는 첫날에 1억 2,300만 달러를 유치했고, 이 수치가 얼마나 홍콩 ETF에서는 큰 거냐? 지난 3년 동안 출시된 82기 ETF 중에 6위입니다. 그리고 전체 ETF 중에 상위 20%에 해당하는 수치. 당연히 절대적인 미국의 유입량에 비하면 너무나 터무니없이 적었던 것은 맞지만 우리는 절대평가가 아니라 상대평가를 해야 된다. 근데 어쨌든 홍콩에서 첫 ETF 출시는 그렇게 나쁜 성적은 아니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인지해야 되고, 어쨌든 지금 흔들리는 시장 속에서 블랙록은 수면 아래서 계속 무언가 보이지 않게 준비들을 하고 있습니다. 블랙록이 업계의 리더들을 블랙록 본사로 초청해가지고 지금 비트코인 투자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다. 계속적으로 기관들이 비트코인이라는 이 혁신 자산을 본인들 포트폴리오에 얼로케이션 시키고 배분시키기 위해서 블랙록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홍보해주기 때문에 지금의 흔들림, 물론 고통스럽고 언제 이 조정이 끝날지는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절대 중장기적인 희망은 놓치면 안 된다라는 걸 인지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센티멘트에서도 지금 인간 지표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다라고 하면서, 여기 보시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관해서 엄청난 지금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파란색은 좀 긍정적인 발언, 그리고 이 빨간색은 부정적인 발언입니다. 근데 지금 이런 식으로 부정적인 발언들이 줄을 이루면서 비트코인, 이더리움 망했다, 뭐다, 대공황이다 이런 얘기들이 또 나오고 있다. 제 8년간 크립토 투자 경험상 이런 여론이 점점 더 강해질 때는 지나고 나면 최적의 진입 구간이자, 우리가 이때는 포기하고 떠날 때가 아니라 오히려 더욱더 배 힘 딱 주고 우리가 구축해서 나가야 될 때라는 거. 그리고 중요한 사실, 어쨌든 100개 이상의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는 고래들은 다시금 조금 매수를 이어갔고, 오히려 1개 미만의 비트코인을 보유 중인 지갑수는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다. 당연히 어쨌든 지금 매크로 이슈로 인해서 기관들도 약간의 매수세, 유입세는 줄어든 것은 부정할 수 없는 팩트지만, 결국에 지갑수, 누군가 고래들은 누군가 파는 물량을 계속 입을 벌리면서 받아 먹으면서 축적을 하려는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항상 인지해야 됩니다. 그리고 어쨌든 간에 우리가 이 코인 투자를 통해서 부의 퀀텀 점프에 오르고 최종 목적지까지 가려면 굉장히 많은 이 베어마켓 하락장과 퍼드, 이것들을 다 밟고 발에 피를 철철 흘려야만 우리가 원하는 목적에 다다를 수 있습니다. 이 구간에서 아파가지고 포기하고 떨어진 사람들은 다 여기에 가 있다. 그 다음에 나중에 코인으로 졸업하고 부의 퀀텀 점프, 부의 계층 이동을 한 사람들 손가락질 하면서 저 사람 운이 좋았어. 아닙니다. 이 사람은 운이 좋지 않았고 이 힘든 역경을 견뎠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오를 수 있었다. 적어도 다른 분들은 몰라도 저희 캐쳐 커뮤니티 분들은 나중에 이런 자리에 털려 나가가지고 후회하시면서 사람들 손가락질하는 저쪽 이 무리에 들어가시기보다는 힘들겠지만 잘 우리가 구축해서 작년부터 해왔던 것처럼 이런 조정 시기 잘 견디면 또 볕든 날 있었다. 그 기억들을 되새김질해서 같이 한번 저와 계속해서 정진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시청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영상 도움되셨다 하시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더 자세한 투자 전략 궁금하다 하시면 영상 하단 고정 댓글에 제가 운영하는 텔레그램 정보방 활짝 열어놨으니까 이쪽으로 입장하셔서 정보 참고하시고 성공적인 투자 계속 이어나가시길 바랍니다. 모두 힘내시고, 여기까지 비트캐쳐였습니다. 감사합니다.